동양인이 퍼스트 클래스라니? 어떻게 이런 곳에 온 거야? 저런 여자가 무슨 돈으로 퍼스트를 타겠어? 돈 많은 늙은 남친이 사줬나? 부럽다 부러워. 정말 천박해서 참나. 차갑고 메마른 기내 공기가 윤지아의 목을 조이듯 감쌌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담긴 오렌지 주스가 손에서 떨리며 옆자리 프랑스 여성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날카로운 칼끝처럼 지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동양인이 퍼스트 클래스라니 어떻게 이런 곳에 온 거야? 마리의 목소리는 독침처럼 차갑고 독했습니다. 그 말이 기내에 울려 퍼지자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모두 지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승무원 에밀리는 다른 서양인 승객들에게는 크리스탈 잔에 담긴 샴페인을 정중히 건네면서도 지아에게만큼은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지아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런 여자가 무슨 돈으로 퍼스트를 타겠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 동양 여자애들이 쉽게 돈 벌 방법이 뭐가 있겠어?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홀로 앉아있는 이 젊은 여성이 이 호화로운 좌석에서는 마치 이질적인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서양인 승객들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욕과 차별 속에서도 지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 젊은 여성이 이토록 차가운 차별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가 터미널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승객들의 발걸음 소리와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가운데 인천행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 앞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탑승구 대기실의 가죽 소파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서양인 승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로 보이는 미국인 사업가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 마리는 샤넬 수트를 입고 에르메스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독일인 사업가는 고급 브리프 케이스를 옆에 두고 파이낸셜 타임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동양인 여성 윤지아였습니다. 24살의 지아는 수수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발밑에는 작은 검은색 배낭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의 차림새는 주변 승객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수천 달러짜리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는 반면 지아의 옷은 평범한 브랜드의 원피스였고 신발도 편한 흰색 운동화였습니다. 액세서리라고는 작은 귀걸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파트너나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아처럼 혼자 여행하는 젊은 동양인 여성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승무원 에밀리가 탑승권을 확인하러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에밀리는 12년 동안 국제선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업가, 명품으로 치장한 부유한 여성들, 위험 있는 중년 남성들. 그리고 지아의 모습은 그 어떤 전형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탑승권 확인해 드릴게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지아의 차림새를 훑어보는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아의 평범한 원피스에서 시작해서 운동화, 그리고 초라한 배낭까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에밀리는 탑승권을 받아들고는 마치 위조 지폐를 확인하듯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좌석 번호는 분명 1A 퍼스트 클래스 맨 앞자리였습니다. 이 티켓 정말 본인 것 맞습니까? 에밀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지아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명의로 된 건 아니고요? 에밀리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업그레이드나 다른 방법으로.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표 맞습니다. 제 여권과 대조해 보시겠어요? 지아는 배낭에서 여권을 꺼내어 에밀리에게 건넸습니다. 에밀리는 여권과 탑승권을 번갈아 보며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이름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탑승권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예약자 이름은 분명 윤지아였고 결제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무언가 부하가 치미는 듯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동양인 여자를 수발해야 한다는 것이 기분을 상하게 만든 거였죠. 예약하신 분이 정말 본인이 맞으신가요? 에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께서 대신 예약해 주신 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직접 예약했습니다. 지아의 대답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독일인 사업가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양 젊은 여자가 몰에서 돈을 벌었대. 그 말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다른 승객들 사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뻔하지 뭐 누가 스폰서해 주는 거겠지. 미국인 사업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여자가 무슨 돈으로 퍼스트를 타겠어. 영국인 승객이 끼어들었습니다. 동양인 주제에 이런 곳에 와서는 항공사가 이런 승객까지 퍼스트에 태우다니 회사 이미지가 걱정되네. 대기실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인 의심과 적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지못해 탑승권의 확인 도장을 찍어 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탑승하세요. 하지만 기내에서 추가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지아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추가 확인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아가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등 뒤로는 수근거리는 목소리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견디며 비행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상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입구에 들어선 순간 지아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캐빈은 정말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크림색 가죽으로 된 안락 의자들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좌석마다 개인 모니터와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안락함도 지아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1회 좌석으로 향하는 지아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승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고 작은 속삭임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1회 좌석에 도착한 지아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앉았습니다. 좌석은 정말 넓고 편안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 때문에 편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는 프랑스인 여성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리는 파리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지아가 앉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마치 이상한 동물을 관찰하듯 지아를 훑어봤습니다. 동양인이 퍼스트 클래스라니. 마리가 옆 승객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온 거야? 마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기내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뒤쪽에 앉은 미국인 사업가가 그 말에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개나 소나 다 온단 말이야. 그는 지아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돈 많은 아저씨가 물주인가?
그 말에 몇몇 승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에는 여러 비행기들이 이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바쁜 풍경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신 배낭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에 있어야 하는 거 아냐? 맞아요. 독일인이 맞장 굳혔습니다. 동양인들은 원래 그런 곳이 어울리죠. 승객들의 험담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평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승무원 에밀리가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내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에밀리의 발걸음 소리가 카펫 위에서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미국인 사업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떤 와인을 드시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고 프랑스산 보르도 와인도 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소믈리에처럼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샴페인으로 하죠. 미국인 사업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고급 크리스탈 잔을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황금빛 기포가 잔 안에서 춤추듯 올라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은 마리의 차례였습니다. 마담께서는 프랑스 분이시니까 화이트 와인이 어떠실까요? 부르고뉴산 샤르도네가 있습니다. 좋네요. 마리가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는 또 다른 크리스탈 잔에 화이트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연한 금색의 와인이 잔에 담기자 은은한 과일 향이 퍼졌습니다. 독일인 사업가에게는 독일산 리슬링을, 영국인 승객에게는 스카치 위스키를 권했습니다. 모든 서양인 승객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고급 음료와 크리스탈 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아의 차례가 되자 에밀리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친근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한다는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주스 어떠세요? 에밀리의 말투는 앞선 승객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중함은 사라지고 대신 건성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지아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와인 괜찮은데요. 아, 그러세요? 에밀리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과는 달리 크리스탈 잔이 아닌 작은 플라스틱 컵에 와인을 따라서 지아 앞에 놓았습니다. 지아는 그 플라스틱 컵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저기요, 다른 분들과 같은 잔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마치 무리한 요구를 받은 것처럼 눈을 굴렸습니다. 이게 더 안전하잖아요. 깨질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플라스틱 컵이라니. 역시 수준이 보이네. 마리가 큰 소리로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미국인 사업가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동양인이 이런 곳에 와서 뭐 하려고. 독일인도 동조했습니다. 저런 여자들은 원래 자기 자리를 모르거든요. 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라스틱 컵의 와인을 조용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지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의 식사. 이륙 후 2시간이 지나자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기내식은 그야말로 하늘 위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테이블 위에는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반짝반짝 빛났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기내에 퍼졌습니다. 에밀리와 다른 승무원들이 흰 장갑을 끼고 카트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호화로운 접시들이 들려 있었고 각 접시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메인 랍스터와 와규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에밀리가 밝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랍스터는 보스턴산 프리미엄으로 준비했고 스테이크는 일본산 와규 안심을 미디엄 레어로 완벽하게 구웠습니다. 서양인 승객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퍼스트 클래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미국인 사업가에게는 커다란 랍스터 한 마리가 통째로 나갔습니다. 붉게 익은 랍스터는 마치 보석처럼 빛났고 그 위에는 황금색 버터 소스가 고급스럽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색색의 야채들이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미국인이 감탄했습니다. 마리에게는 두툼한 와규 스테이크가 나갔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구워져 있었지만 속은 분홍빛이 도는 완벽한 미디엄 레어였습니다. 트러플 소스가 곁들여진 스테이크에서는 고급스러운 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거 정말 예술품 같네요. 마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독일인 사업가에게도 같은 메뉴가 나갔고 영국인 승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호화로운 기내식을 받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은식기로 우아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기내에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와인을 마시며 음식의 맛을 논하고 서로 여행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지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밀리가 지아 앞에 놓은 것은 다른 승객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회용 종이 접시에 담긴 치킨 샐러드였습니다. 말이 치킨 샐러드지 실제로는 시든 양상추 몇 잎과 방울토마토 서너 개, 그리고 차가운 치킨 조각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드레싱도 따로 없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퍼스트 클래스의 기내식은 모든 승객이 동일해야 하는데 왜 자신만 이런 음식이 나온 것일까요? 혹시 메뉴가 잘못 나온 건 아닌가요? 지아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여자분 입맛에는 이게 더 맞을 거예요. 가볍고 건강하잖아요. 그 말에 주변 승객들이 또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스테이크는 좀 과하지. 마리가 자신의 고급 스테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가 무슨 고급 요리를 알겠어. 독일인이 비웃었습니다. 미국인 사업가가 랍스터 다리를 우아하게 까면서 덧붙였습니다. 동양 여자들은 원래 간단한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영국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복잡한 서양 요리는 이해 못할 거예요. 지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플라스틱 포크를 들고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치킨과 시든 채소들은 맛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먹는 음식에서 나는 고급스러운 향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마리가 자신의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며 지아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저런 여자는 이런 음식의 진가를 모르지.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야. 맞아요. 뒤편에 또 다른 승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동양 여자들은 입맛이 단순해서요. 미국인 사업가가 랍스터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뭘 알겠어요.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거지. 지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대신 더욱 조용히 샐러드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에밀리가 다른 승객들에게는 화려한 디저트 메뉴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로는 초콜릿 수플레와 티라미수 그리고 프랑스산 마카롱을 준비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다시 밝아졌습니다. 초콜릿 수플레는 따뜻하게 데워져서 나왔고 그 위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티라미수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져 커피 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프랑스산 마카롱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간 내린 에스프레소의 진한 향이 기내에 퍼졌습니다. 승객들은 디저트와 커피를 즐기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아에게는 작은 종이 접시에 담긴 포춘 쿠키 2개와 인스턴트 커피가 전부였습니다. 달콤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에밀리가 지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주변 승객들이 또다시 키득거렸습니다. 포춘 쿠키라니 딱 동양인 스타일이네. 그래도 인스턴트 커피도 주는데 뭐. 감사해야지. 지아는 그 작은 포춘 쿠키를 조용히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지아는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기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지아의 모습을 몰래 찍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아가 플라스틱 컵으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라한 샐러드를 먹는 모습, 그리고 포춘 쿠키를 먹는 모습까지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퍼스트 클래스에 이상한 동양 여자 등장. 늙은 남자가 스폰서인가? 직업이 뻔하지 않나요? 해시태그 퍼스트 클래스, 해시태그 수상 한승객. 그 게시물은 마리의 팔로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더욱 노골적인 차별적 표현들이 달렸습니다. 어머 정말? 요즘 그런 동양 여자들이 많다던데. 퍼스트 클래스까지? 정말 대담하네요. 사진 더 찍어서 올려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동양인이 이런 곳에 오면 안 되는 거 아냐? 마리는 팔로워들의 반응에 신이 나서 더 많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했습니다. 미국인 사업가도 마리의 행동을 보고 자극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아의 사진과 함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 명백히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동양 여성이 버젓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해시태그 항공사 관리부실 해시태그 의심스러운 승객. 그 게시물에도 곧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항공사들이 아무나 받는구나. 동양 여자가 혼자 퍼스트 클래스라니 항공사 품격 떨어지는 소리. 독일인 사업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링크드인에 더욱 자세한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에서 매우 불쾌한 경험을 했다. 외모와 행동으로 봐서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젊은 동양 여성이 탑승했다. 항공사의 승객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승객들의 험담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모라도 한 듯이 지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동양 여자가 어떻게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샀을까? 분명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은 정상적인 승객들이 저런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나? 마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른 승객들과 작은 연합을 만들어 지아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리가 제안했습니다. 저런 동양 여자가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불쾌하잖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독일인이 즉시 동조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야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국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 여자들의 수법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 영국인 승객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양 여자들은 서구 남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 여자도 그런 식이겠지.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에밀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는 승객이라면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기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종석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했어. 동양 여성이 혼자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 기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퍼스트 클래스에 동양인 여성이 혼자 앉아 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수상하다고 하고 저도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위조 티켓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티켓으로 탑승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예약 정보는 확인해 봤나? 네, 겉으로는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인 여성이 혼자서 이런 고급 좌석을 경험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알겠다. 일단 더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하면 착륙 후 공항 당국에 신고하겠다. 잠시 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항공사는 불법 업그레이드나 위조 탑승권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승객은 착륙 후 공항 당국에 인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지아에게 쏠렸습니다. 봐라, 역시 뭔가 있었잖아. 마리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양 여자가 혼자 온 거 자체가 수상했어. 옷차림도 거지같이 입고는. 독일인이 거들었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야. 미국인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영국인도 끼어들었습니다. 항공사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거네요. 지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주변에서는 자신에 대한 차별적인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몇 시간이 더 지나자 지아는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저 동양 여자가 어디 가는 거야? 마리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장실인가 보네. 독일인이 대답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미국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아를 쳐다봤습니다. 지아는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승객들의 눈길이 따라왔고 작은 속삭임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지아는 드디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 이 모든 게 끝나면 괜찮을 거야. 지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뭔가 하신 건 아니죠? 에밀리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예? 지아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가방에서 뭔가 꺼내시는 걸 봤는데 혹시 허용되지 않는 물건은 아니죠? 지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화장품이었는데요. 확인해 봐도 될까요? 에밀리가 지아의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역시 뭔가 있었잖아. 동양 여자가 화장실에서 수상한 짓을 했나 보네. 가방 검사해 봐야겠어. 지아는 어쩔 수 없이 배낭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화장품 몇 개와 책 그리고 간단한 간식거리가 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하나하나 뒤지며 확인했습니다. 마치 범죄자의 가방을 수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뭔가요? 에밀리가 작은 약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통약입니다. 지아가 대답했습니다. 처방전 있나요?
일반 의약품이에요. 에밀리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약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승객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약까지 가지고 다니네. 마리가 비웃었습니다. 뭔 약인지 확실해? 독일인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무서워. 영국인이 몸서리를 쳤습니다.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정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 사건 이후 승객들의 적대감은 더욱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가 중심이 되어 다른 승객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요. 마리가 다른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동양 여자 때문에 우리의 편안한 여행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독일인이 강하게 동조했습니다. 외국인 여자가 혼자 이런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미국인도 거들었습니다. 저런 여자들의 수법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불법적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영국인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양 여자들은 서구 남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든요. 저 여자도 그런 식으로 이 티켓을 얻었을 거예요. 네덜란드인 승객도 합류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여자들 때문에 우리 서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승객들은 연합하여 에밀리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마리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승무원님, 저희는 저 동양인 여성 승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마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여행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독일인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동양인 여성이 혼자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인이 이어받았습니다. 둘째, 그녀의 차림새와 행동이 이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국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셋째, 우리 모든 승객들이 그녀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런 집단 항의를 받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신입 승무원 소피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6살의 소피는 이제 막 국제선 업무를 시작한 새내기였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피는 조용히 지아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아는 소피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잠시 안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소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피는 작은 물티슈 패키지를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승객분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 작은 친절에 지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에 탄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소피를 불러 세웠기 때문입니다. 소피, 지금 뭐 하는 거야? 에밀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승객분께 물티슈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괜한 일 하지 마. 에밀리가 소피를 한쪽으로 끌고 가며 작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승객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안 되거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의심스러운 승객이요? 소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동양 여자 말이야. 혼자 온 것도 그렇고 차림새도 이상하고.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소피는 지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승객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야. 에밀리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도 책임져야 해. 동양 여자들, 특히 혼자 다니는 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잖아. 에밀리의 말에 소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에밀리가 기장에게 두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기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모든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저 동양인 여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안인가? 그녀가 화장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무엇보다 혼자 온 외국 여자가 이런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곧 두 번째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내 질서와 승객 안전을 위해 의심스러운 승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착륙 후 관련 승객은 별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순간 기내의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 적대감에 가까운 감정들이었습니다. 마리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뭔가 있다고. 미국인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요? 영국인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애초에 이런 사람들을 태우지 말았어야 해요. 네덜란드인도 합류했습니다. 동양인들은 자기 분수를 모르거든요. 승객들의 험담은 이제 거의 공개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아가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야? 정말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 빨리 내려보내야 해. 지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모두 들렸고 휴대폰으로 자신을 찍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컵을 들려다가 놓칠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리가 더욱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 떨고 있잖아. 역시 뭔가 있는 거야. 동양 여자답게 겁이 많네. 독일인이 거들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거겠지. 미국인이 추측했습니다.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욱 큰 조롱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피가 다시 한번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그녀는 지아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소피는 지아의 떨리는 손과 붉어진 눈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담요를 가져와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그 작은 친절에 지아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이 차가운 기내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이 모습을 보고 소피를 다시 한번 불러세웠습니다. 소피, 지금 뭐 하는 거야? 승객분이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담요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에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승객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말라고 했잖아. 소피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동등한 서비스? 에밀리가 비웃었습니다. 저런 동양 여자가 우리 다른 승객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은 지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내는 점점 더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지아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대했습니다. 지아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모두가 경계심 어린 눈으로 주시했습니다. 마리는 지아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동양 여자가 또 뭔가 하고 있다. 가방에서 계속 뭔가를 꺼내고 있어. 화장실 다녀온 후부터 더 수상해 보인다. 다른 승객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독일인 사업가는 항공사 고객센터에 실시간으로 컴플레인을 넣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 부적절한 동양인 여성이 탑승해 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인은 더 나아가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지금 퍼스트 클래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명백히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동양 여자가 버젓이 앉아 있다. 항공사는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컴플레인들이 쌓이자 기장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만족이 최우선이었고 만약 정말로 문제가 있는 승객이라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에밀리에게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당 승객을 더 면밀히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 에밀리는 이제 아예 지하 근처에서 상주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면 유심히 쳐다봤고 책을 읽으면 어떤 책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에밀리가 지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지아는 당황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조차 의심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영학 서적이에요. 경영학? 에밀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해하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승객들이 다시 키득거렸습니다. 동양 여자가 무슨 경영학을 알겠어. 마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폼 잡는 거겠지. 독일인이 거들었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마저도 승객들에게는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봐봐,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동양 여자들은 거짓말을 잘하거든. 영국인이 덧붙였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와 푸른 하늘이 보였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간이 계속될까? 지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자 여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을 뒤바꿀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행시간이 끝을 향해 가면서 승객들의 적대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리가 주도하여 승무원들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동양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의 여행이 망가졌어요. 독일인이 동조했습니다. 착륙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우리가 왜 저런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나요? 미국인도 거들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품격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런 여자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영국인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동양인 주제에 감히 이런 곳에 와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다니. 에밀리는 이런 집단 항의를 받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세 번째로 기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기장님, 승객들의 항의가 극심합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착륙 즉시 해당 승객을 공항 당국에 인계하겠다. 더 이상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세 번째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착륙 후 보안상 확인이 필요한 승객이 있습니다. 해당 승객은 다른 승객들과 별도로 하차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승객들은 마침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드디어 조치를 취하는구나. 마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처음부터 그랬어야 해. 독일인이 거들었습니다.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
미국인이 안도했습니다. 반면 지아는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신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 눈물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지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소피만이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지아에게 작은 미소를 보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곧 도착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따뜻한 말에 지아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악몽 같은 비행이 끝나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의 충격과 함께 지아의 가슴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짐을 챙기며 하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제 승객과 헤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가 지아를 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제 내 정체가 다 드러날 거야. 동양 여자 주제에 감히 이런 곳에 와서. 독일인도 거들었습니다. 공항 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할 거야. 각오해. 하지만 지아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지아에게 다가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승객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승객들이 내린 후 지아는 승무원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비행기에 남겨졌습니다. 기내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에어컨 소리만이 웅웅거렸습니다. 공항 보안팀에서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가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네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서 배낭을 메고 승무원들을 따랐습니다. 공항 출구로 나가는 길 지아는 보안팀과 함께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출구 쪽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중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머리가 하얀 나이든 노인과 위험 있는 중년 여성도 보였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녀들이 공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아가 보안팀과 함께 나타나자 대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서 있던 노인이 지아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아야, 고생 많았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보안팀도 승무원들도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승객들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대한항공의 정 회장이었습니다. 한국 항공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자 재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거물이었습니다. 정 회장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상임이사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방금까지 우리 회장님의 손녀를 불법 승객이라고 몰아붙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에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요? 에밀리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아가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정 회장님의 손녀 윤지아입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리와 미국인 사업가, 독일인 사업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 회장이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지아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이번에 뉴욕의 골드만삭스에서 인턴십을 완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사가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외모와 인종만 보고 직업을 의심하고 모욕을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이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는 뜻입니까? 마리도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정 회장이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내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지아를 모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후 지아는 할아버지 정 회장과 함께 공항의 VIP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라운지는 비행기 안의 차갑고 적대적인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지아의 지친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었습니다. 정 회장과 이사는 지아를 따뜻하게 감싸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힘들지 않았니?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지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들었다. 지아는 할아버지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대견하다. 정 회장이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다니.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사가 여전히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승객을 인종과 성별로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한편 라운지 밖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마리 그리고 미국인, 독일인, 영국인 사업가들은 모두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급히 자신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삭제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사가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VIP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SNS 게시물,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모든 발언들까지 말입니다.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의심스러워서. 확인 차원에서 한 일이었어요. 확인이요? 이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젊은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의심하고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확인입니까? 마리도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회장님의 손녀분인 줄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정 회장이 조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마담. 여러분은 사람의 배경을 알았다면 다르게 대했을 거라고 하시는데 그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 질문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 회장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사가 더욱 엄중하게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이 근거 없는 추측과 편견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SNS와 블로그에 올려서 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미국인 사업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게시물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캡처되고 공유되어 지아의 명예는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독일인 사업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글도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가 냉혹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성차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개인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것입니다. 마리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아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13시간 동안 한 사람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말입니다. 에밀리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인사팀장이 나타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승무원, 당신은 승객을 인종과 성별로 차별적으로 대우했고 회사의 핵심 가치와 근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즉시 정직 처분하며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겠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가족이 있고 이 일을 잃으면.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규정은 엄격했고 특히 승객 차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지아에게 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컵, 차별적인 기내식,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보인 편견들. 이것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서비스입니까? 반면 소피에게는 전혀 다른 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 승무원은 처음부터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이사가 소피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아를 모욕할 때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승객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서비스 정신입니다. 정 회장이 소피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표창과 함께 조기 승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승객들과 똑같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평등이란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 사건은 여러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인종차별 당한 재벌 손녀 끝까지 품격 잃지 않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모욕받은 대한항공 회장 손녀의 놀라운 인내. SNS로 확산된 항공기 인종차별 사건 반전의 주인공은? 기사에는 사건의 전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객들과 승무원으로부터 차별받았지만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던 지아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승객들이 SNS에 올린 차별적인 게시물들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리의 인스타그램, 미국인의 페이스북, 독일인의 링크드인 게시물들이 모두 캡처되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인터넷에는 지아를 응원하고 승객들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런 차별을 받다니. 정말 화가 난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 나이에 저렇게 차분하게 견뎌낸 게 정말 대단하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건이다. 승무원도 그렇고 승객들도 그렇고 모두 반성해야 한다. 반대로 지아를 모욕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저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직도 있다니 충격이다. 21세기에 저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SNS에 올린 것까지 보면 정말 악질이다. 외국인들의 동양인 차별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특히 젊은 한국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이 사건의 파급 효과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소피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인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소피의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 되었고 대한항공에서도 그녀를 모범 사례로 삼아 직원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도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해외에서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하에 침착하고 품격 있는 대응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